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월 5일 오후 시간인데요.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첫 번째 뉴스는요, 청와대가 정말 이거 그 진정성을 상당히 의심할 수 있는 조치가 나왔네요. 이 박경미 대변인이 오늘 아침에 대통령의 지시다, 그래서 임시 국무회의를 내일 열어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예비비를 조속히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 이렇게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렇게 대통령이 강력히 조속 집행하라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지난 3월 28일 날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 정부 이양 작업의 큰 틀에서 협조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기조대로 잘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대통령의 지시가 나왔다라고 이 백그라운드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가 집무실 이전을 반대하면서 내세운 이유가 바로 안보 우려인데요. 이 안보 우려에 대해서는 예비비 집행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책을 협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집행할 예산은요, 이 윤석열 당선인이 요청한 액수가 총 49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의 합창건물 이전이 118억, 그 다음에 청사 리모델링이 252억, 그리고 경호처 이사 비용이 99억 9,700만원, 그리고 한남동 공간 리모델 비용이 25억 원, 그래서 496억 원인데요. 이 중에서 이 합참 이전 비용을 뺀 나머지 360억 원을 지금 이제 내일 임시 국무회의에 올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3월 28일이면요, 오늘이 4월 5일이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이 넘게 이미 지났어요. 일주일이 넘게 이미 지난 상황에서 되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는요, 조속히 처리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속히.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이제 와서 조속히. 더군다나 말이죠, 오늘이 정식 국무회의가 있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보다도 더 늦은 내일 임시회의를 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평가해 드리고 싶은 것은, 논평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조속히라고 지시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3월 28일부터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조속히, 그리고 오늘 정례 국무회의에서도 처리하지 않으면서도 조속히, 왜 그랬을까요? 자, 이거는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무실 이전서부터 발목을 잡는다, 이런 비판 여론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발목 잡기라고 하는 프레임에 걸릴 경우는 6월 1일 선거에서 불리해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 예산을 집행하는 것처럼 선심을 써가지고 자기 지지층보다는 이 중도층, 부동층의 민심을 좀 잡아보겠다, 이런 얄팍한 계산 때문에 느닷없이 일주일 이상이나 가만히 앉아있다가 이제 와서 조속히 하라고 쇼를 부리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 지나가는 소가 들어도 참 이거 웃길 일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을 전량 다 집행한다 그래서,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년간 안보 챙기는 걸 봤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지만은, 자, 안보를 누가 더 챙깁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훨씬 더 지금 챙기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안보, 그러니까요, 뭐 흔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남는다고 하잖아요. 언제적 안보 챙기는 정권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데,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예비비 그것도 다 주지도 않아요. 저 합참 이전 비용만 빼고 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적으로 말하자면 이 끈앞을, 즉 윤석열 당선인 정부가 성공적으로 인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조금이라도 딱 발목을 잡으려는 의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심 쓰듯이 예산을 집행하는 이 모습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절대 현혹되지 않으시리라고 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서울경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국방부 청사 부지 500m 지역 이내에 이미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개발 행위가 제한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당선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인수위 측에서도 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측에서 이거는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울경제가 보도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인수위 대변인실에서의 언론 공지를 통해서 전혀 추가적인 규제는 분명히 없다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500m 이내 규제는요, 군사시설에 대한 일반적 규정이고, 현 국방부 청사 주변에는 이미 민가가 밀집해서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대공방어를 위한 화기 배치로 인한 고도 제한을 받고 있다. 현재 그런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현재 받고 있는 규제 이외의 추가 규제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다. 예.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 뭐 서울 시민뿐만 아니죠. 우리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특히 용산 지역에 거주하시는 여러분들, 이러한 일부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 전혀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게 한두 번 약속한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집무실 이전을 지금 현 문재인 정권처럼 슬그머니 이렇게 옮기는 이런 작전을 편다면야 뭐 거짓말 할 수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이 국정 기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말 할 때가 있겠어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코가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는요 정말 큰일 났어요. 우리가 뭐 큰일 났다 하는데 이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작년도에요, 국가 부채 사상, 우리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2,000조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이 빚이 말이죠, 우리 국민들 4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국가 부채. 자, 이 내용은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오늘 국무회에서 의결했는데요. 2021 회계년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 국가 부채는 2020년보다 214조 7천억 원, 무려 10.8%나 증가했어요. 국가 부채가. 그래서 국가 부채 총 규모가 2,196조 4천억 원이 됐습니다. 이 2,000조가 그러니까 넘은 거예요.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 총합인 GDP하고 비교해보면요, GDP보다도 훨씬 더 높아요. GDP는 2,057조인데 비해서 국가 부채는 2,196조. 예. 그래서 국가 부채가 2020년 처음으로 GDP 규모를 넘었을 정도로 이제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지금 나빠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 복잡하게 이 특정 기간 안에 이 갚아야 할 빚은 확정 부채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빚은 비확정 부채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이제 따지면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자,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 역시 말이죠. 즉 특정 시점까지 꼭 갚아야 할 빚을 정책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바로 국가 채무 지표인데, 이 국가 채무, 국가 부채 가운데서 이제 국가 채무가 있어요. 즉 확정 부채인 부채인 것이죠. 이 국가 채무는 작년도에 967조 2천억 원에서 그러니까 작년도와요, 국가 채무가 967조 2천억 원인데, 이거는 2020년보다 120조 6천억, 14%나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23조 4천억에 이어서 2년 연속 증가폭이 120조를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채무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하고 비교해보면 5년간 340조나 넘게 급증했습니다. 올해까지 포함하면요 400조를 넘길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채무의 절반 가까이가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거예요. 이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문제가 많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러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요 40%가 넘어요. 국가 부채는 국가 부채 안에 국가 채무가 있는데, 국가 부채는 이미 GDP 총액 대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GDP가 2,057조인데 국가 부채의 경우에는 2,196조, 그러니까 140여 조나 더 높아요. 예, 빚이 더 높아. 근데 이 국가 채무의 비율로 따지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무려 47%예요. 근데 2011년도에 30%대에 머물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급격히 늘어가지고요, 2020년도에 처음으로 43.8%, 40%를 넘었다가 작년 2021년도에는 50%로 육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냐, 이 국가 부채무 비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이 IMF에서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24년도 2년 후죠, 60%를 넘어가고 2026년도 말에는 66.7%까지 올라서 주요 35개 선진국 중에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를 것으로 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총리가요, 이 재정 건전성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는 시기적으로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GDP 대비 국가 부채도 말하자면 지금 2,000조가 넘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GDP보다 훨씬 더 넘은 국가 부채고, 채무는 지금 이제 66%까지 2026년도에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서방 선진국의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막 풀다가 이제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중시해서요, 예산을 오히려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7%를 줄이고 있고, 독일은 19%를, 불란서를 8%를 줄이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만큼은 계속해서 나라 빚을 늘려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이 국가, 그러니까 이제 부채 제한법까지 적용해서 적자 감축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요, 예타도 면대하고 추경도 남발하고 이래서 지금 이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지금 상황에 지금 돌입해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이죠, 역대 정부별 예타 면제 규모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90건에 61조, 박근혜 정부는 94건에 25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요, 144건에 106조나 예타를 면제했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풀기가 그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 안 하고 돈만 무조건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5년 만에 400조가 넘게 급증한 국가 채무를 보면 2017년도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가 660조였는데 2022년도의 경우에는 1076조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예. 자, 여러분들 뭐 이 정도면은 국가 말하자면 부채가 GDP보다 많으면요, 나라가 말하자면 이 뱅크럽 되는 거예요. 뱅크럽. 그렇잖아요. 돈 벌어들이는 것보다 빚이 전체적으로 국가 부채가 많으니까. 그래서 1인당 빚이 지금 4천만 원 따지고 국가 채무로만 따져도 1인당 1,9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예. 즉 국공채라든가 차입금 같은 국가 채무로 따지면 1인당 1,900만 원. 여러분들 빚이 이거 어마어마한 거 이제 짐작하시겠죠? 어느 정도나 문제가 있는지. 자,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 말이죠, 재정 건전성은 최의 보루다. 무너진 상식부터 견제 재건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드린 통계치를 여러분께 이 사설에서도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무섭게 불어나는 국가 부채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 이러한 사설이 실려 있는데요. 이 사설 내용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나실 때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물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잖아요. 3월달 물가가 4.1%나 올랐는데요. 이건 어느 정도나 크게 올랐느냐? 2011년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에 4%대를 처음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경제를 파탄시켰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여러분들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어제 경기도청만 지금 추가적으로 보도를 보면 경기도청을 10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이 경기 남부경찰청의 반부패 수사대에서요, 김혜경의 5급 비서관 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개인 휴대폰도 압수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본래 어제 경기도청에 앞서서 이 배씨에 대한 이 자택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귀가하니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을 벌려서 휴대폰까지 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 2월에 말이죠,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배씨는 어떻게 해서 이 이재명 의전 비서로 들어갔느냐? 원래 이재명 전 지사의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성남시장이 되니까 성남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가 되니까 다시 또 경기도지사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정직 5급이에요. 어마어마한 직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전 비서 역할을 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이요, 이 배 비서관이 7급 비서관 이 A씨한테 초밥 사와라, 새고기 사와라, 그 다음에 개인카드로 썼다가 나중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써와라, 그 다음에 처방전을 받아와라, 이런 심부름, 즉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람이 이 배 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배 비서관이 압수수색까지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동안에 경기도에서요, 이 사람을 소환 조사하려고 했는데 나오질 않아. 그래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난 25일 날 배 씨를 고발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경기도 남부경찰청에서요, 이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니까 여권이 난리가 났어요. 우선 조홍천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검찰, 경찰이 선거에서 진 쪽만 이렇게 전광석관처럼 수사하냐? 선거 이긴 쪽은 그러면 면죄부가 주는 것이냐? 그게 법치주의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다시 또 꺼내고 있어요. 만약에 인정된다면 이건 큰 범죄다. 정말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대단히 큰, 미국 같으면 인정되는 종신형으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상당히 부풀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동훈 검사장 혐의가 없다. 12번씩이나 지금 보고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도 김건희 씨도 혐의가 없다라고 보고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이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종결시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정춘 의원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거 뭐 자본시장 근간을 흔든다, 종신형인다 해가지고 이거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혼란을 조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수시로 방송해 드렸지만은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지금 여러 명이 구속됐어요. 신변을 구속해 놓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련자들로부터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이 있다라고 입증할 만한 근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수사팀에서는 이거 이미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요, 지방선거 역할론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당의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고, 소잡는 칼로 닭을 그렇게 막 잡을 수는 없다. 막 쓰다 보면 정치적 자산을 너무 빨리 소진해 나중에 정작 필요해도 우리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물론 뭐 조홍천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재명이하고 뭐 연수원 동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뭐 내 닭 잡는 칼, 소 잡는 칼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경기도 압수수색 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이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 법화 이거와 관련해서는요.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배씨 모두가 다 고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소환도 시간 문제인데 지금 소 잡는다, 닭 잡는다 이거 딱 갈 때는요. 이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송영길 시장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 공천에 영향이 있는 비대위원으로 공천 문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 하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대표 인천을 주된 무대로 하다가 갑자기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게 부자연스럽다. 그걸로 이미 가름하겠다라고 얘기하고 기초의원 3인 이상 중대선거제 입법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수도 있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다. 어떻게 보면 착한 강행 처리다라는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부를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바로 제 2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이 젊은 분들에게 전옥현의 안보정론 꼭 구독을 권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100만 대군을 모시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